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라 노부타카의 게으른 내 행동 스위치를 켜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라 노부타카는 목표 실현 전문가이자 비즈니스 리더들의 멘탈 코치입니다. 이 책은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고 오직 성과만 기대하는 당신에게 바로 행동하는 스위치를 되찾기 위한 책입니다. 만약 내가 미루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인생을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매번 희망의 씨앗과 모종을 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희망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다가오는 내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실마리, 즉 행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 포인트다. 행동이 망설여질 때는 임시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다.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운 이후에 행동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 질이라는 순서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행동의 양을 늘리는 것. 그 이후에 행동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과 홈트레이닝 중 무엇이 좋을지 고민만 하고 있다. 운동복이나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팔굽혀펴기나 복근 운동을 10회 아니면 5회만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다. 일단 해보면 팔굽혀펴기를 10회도 못했다.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다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행동하고 얻은 성과이다. 팔굽혀펴기를 10회도 할 수 없었다면 일단 하루 3회부터 시작한다든가 무릎을 붙인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행동의 첫발을 내디딘다면 축자액이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나오면서 다양한 반응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동안에는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면 만약 잘 안 되더라도 의외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다음은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너무 생각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소용돌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임시로 결정하고 임시로 행동하는 자세를 실천해보자. 첫걸음이 힘들 때는 10초만 움직여본다. 도저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첫 단계의 허들을 끝까지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러닝을 시작하고 싶지만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장 처음에 10초에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행동만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동화 신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등이 있다. 성가신 업무라면 사용하는 프로그램 켜기와 같은 이미지다. 오직 이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10초 액션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행동하면 의욕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성가신 일은 미리 손을 봐둔다. 귀찮은 일들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전날에 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사적인 일이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시작하거나 준비해 두는 것이다. 경비정산 업무를 예로 들면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정산해야 할 첫 항목을 미리 입력해 두거나 영수증을 정리해 책상 서랍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넣어놓고 퇴근하는 것이다. 자격시험을 공부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옆에 필기구를 올려둔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루기 쉬운 일에 쉽게 착수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행동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0초 액션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이라도 행동해 둠으로써 모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내에게 그 행동을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뇌의 방어 본능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물리적 접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가 끝난 상태라면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귀찮은데, 역시 오늘은 그만할까 등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 전에 움직임으로 미루는 습관이 현격히 줄어든다. 게다가 살짝 맛을 본 이후에 잠자리에 들면 아이디어가 깊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습관을 원하면 이미 정착된 습관에 살짝 덧붙인다. 앵커링 효과, 조건을 붙이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장소와 시간뿐만이 아니다. 공부나 독서, 일기, 스트레칭, 산책, 근력 운동 등 습관화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일기장 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독서와 같이 이미 몸에 밴 습관의 직후에 새롭게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제로부터 몸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기세를 빌려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미 습관인 행동의 끝과 앞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의 가장 첫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치를 끝낸 후 스트레칭을 한다가 아니라 칫솔을 제자리에 놓으면 바로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식이다. 잠시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면 해야 할 일을 메모한다.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을 걸어온다. 꼭 바쁠 때만 갑작스럽게 고객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집중력은 도중에 한번 끊어지면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새로운 메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중단한 업무를 매끄럽게 재개하기 위한 비법이 있다.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한 후에 가장 첫 업무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작업을 재개할 때 순식간에 집중력을 되돌릴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작업을 중단하면 바로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재개 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드문 사무직 종사자는 동시에 병행해야만 하는 여러 업무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많다. 따라서 작업이 도중에 중단되면 무엇부터 재개해야 하는가라며 길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방황이 집중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다르게 말해, 만약 도중에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땡땡을 한다라는 명확한 지시를 미리 내리면 헤매지 않고 작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어떠한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다시 시작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지금 바로 책상 위에 서류를 본다. 지금 바로 A에게 메일을 회신한다. 지금 바로 땡땡 쪽을 읽는다. 이처럼 지금 바로 땡땡을 한다라는 형태로 메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중에 멈추게 되더라도 업무나 작업을 쉽게 재개할 수 있다. 10초 지시 메모는 컴퓨터 마우스 위나 모니터 등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붙여두는 것을 추천한다. 결과에 휘둘릴 것 같다면 타일로 생각한다. 결과나 성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상황에서는 상관없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결과나 성과에만 집착하면 쉽게 단념하거나 기분이 울적해지면서 행동을 멈추게 된다. 이럴 때는 타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자. 업무에서도 사생활에서도 공이 5회 중 1회만 야구방망이에 맞으면 나머지는 삼진이나 땅볼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이 5회 중 1회 정도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며 3회 중 1회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프로 수준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법은 일주일, 1개월,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의 결과, 성과의 타율을 확인함으로써 다음 방법을 냉정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이같이 자신에 대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전체를 보는 것을 부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감하는 시점에 익숙해진다면 눈앞의 결과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행동을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 목표가 아닌 행동 목표에 집중한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달은 포기하고 다음 달에 열심히 해야겠다. 어차피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한다면 공부해도 의미 없다 등 동기부여가 하락하기 쉽다. 결과 목표의 장점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패가 거듭되면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게 되어 행동을 멈추는 원인이 된다. 반면 행동 목표는 성과나 결과와 관계없이 스스로 정한 일만 완수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 결과 목표를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행동 목표로 바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지 않고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직한다. 헤드헌팅 사이트 3곳에 이력서를 등록한다. 여름까지 체중 5kg을 감량한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한다.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쓴다. 블로그 게시글의 주제 3가지를 고민한다. 방을 정리한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 10개를 버린다. 토익 점수를 800점 이상 획득한다. 기출문제를 10개씩 푼다. 행동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다시 결과 목표에도 집중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된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한다면 본인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보자. 6개월 전의 나에 비해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1년 전의 나에 비해 구정 업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한다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업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나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뉴스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결국 허무하게 시간을 소비한다. 그 시간이면 미루고 있던 일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업무에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일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 최대한 팽창한다라는 심리학의 유명한 법칙이다. 예를 들어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업무도 30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30분의 시간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업무라도 시간에 제한을 두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가 필요하다. 꿈과 목표는 플러스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원대한 목표란 실현 가능성이나 감정 브레이크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심으로 실현하고 싶은 목표를 말한다. 원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방황하는 것과 같다. 가고 싶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시나 사회 정서에 쉽게 좌우되며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고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모두 그때에 그치고 만다. 전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사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자신은 일생을 그저 사원인 채로 끝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아간다. 어쨌든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된다. 해고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힘든 일에 휘말렸을까? 누가 나 좀 살려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에 비해 B는 나는 미래의 경영자가 될 거야 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일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B는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좋았어. 어떻게든 극복할 거야.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테니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라고 생각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대한 목표의 유무에 따라 그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나하나의 사고와 선택, 결단,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모든 행동과 도전, 수고가 본인이 가고 싶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미루기만 했던 인생에서 일단 씨앗을 심어보는 인생으로 움직여보고 행동해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